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10년만 젊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2000년 전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바로 그 욕망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늙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거대한 욕망의 산업을 만들었는데요.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르는 시대가 아니라 주사하는 시대입니다. 더 정확히는 피부 세포 자체를 되살리는 시대인데요. 강남 피부과에 외국인들이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늙기 싫어하죠. 저라도 얼굴만큼은 동안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주름을 없애고 싶고 더 젊고 건강한 피부를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사람들은 화장품에 의존했습니다. 아이크림, 에센스, 수분크림 등등. 하지만 이건 그냥 피부 겉면에 막을 씌우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등장한 게 필러와 톡신인데요. 보톡스로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펴고 필러로 꺼진 곳을 채워왔습니다. 그냥 화장품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채운 물질이 또 시간이 지나면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걸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거, 내 피부 세포 자체가 다시 젊어지는 거. 이게 지금 뷰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자 가장 거대한 돈이 몰리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떤가요? 미중 갈등에 오늘 시장 그렇게 크게 빠진 거 아니지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0.63%, 코스닥이 마이너스 1.46% 하락이 나왔고 현재 나스닥 선물을 보면 마이너스 1%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유한 제스처를 했음에도 중국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나가고 있는 모습에 어제는 소폭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은 약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네, 갈피를 잡기 힘들다. 하지만 시장이 뭔가 불안정해 보일 때 진짜 실적이 나오는 곳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돼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의 미중 갈등만 쳐다봅니다. 관세가 어쩌고 중국 보복이 어쩌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받을 기업들 또는 3분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익이 성장해서 4분기 또는 내년에 주목받을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폭발하는 곳은 결국 또 빛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돈이 몰릴 것들을 계속 저도 공부하면서 정리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구독을 안 하면 손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K-뷰티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전부 알려드릴 것이고요. 단순한 화장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러와 톡신의 시대를 지나 왜 스킨 부스터라는 새로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너머의 산업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래의 뷰티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EBD 기기입니다.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같은 에너지를 쏴서 피부를 개선하는 기계입니다.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을 들어보셨죠? 그게 다 EB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필러와 톡신 주사인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인데요. 톡신은 보툴리늄 톡신, 즉 보톡스가 대표적입니다.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주는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같은 물질로 피부의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주사입니다. 팔자주름이나 이마 볼륨에 사용하죠. 톡신은 마비시키는 거고 필러는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셋째로 스킨 부스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이건 필러나 톡신과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킨 부스터는 유효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합니다. 뭘 채우거나 마비시키는 게 아니고 피부 세포에 직접 영양분을 줘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밭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 자체가 좋아지니 작물이 잘 자라듯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리쥬란, 주베룩 같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뷰티 산업은 크게 4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자, 먼저 1단계는 화장품입니다. 좋은 크림을 바르는 게 미의 기준이었고 이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2000년대까지 초반까지요. 자, 2단계 필러 톡신 EBD 시대인데요.
즉 최근까지 바르는 걸로는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원했는데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기업들이 등장해서 국내 필러 톡신 시장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고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서서히 힘을 잃고 이 필러나 톡신이나 EBD의 효과를 대체할 수는 없었는데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도 주사 한 방의 효과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3단계 스킨 부스터 시대인데요. 바로 지금입니다. 주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사람들의 관심이 피부의 질 그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피부톤, 피부결, 탄력 같은 근본적인 부분 말이죠. 이 수요를 정확히 파고든 게 스킨 부스터입니다. 2014년에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이 리쥬란을 출시하면서 이 시장을 열었는데요. 연어의 DNA에 추출한 PN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스킨 부스터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요? 한 2030년 이후가 될 텐데 바이오 미용 의약품 시대인데요. 유전자로 노화를 되돌리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DNA, RNA 수준에서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유전자 기술로 피부 세포를 젊게 만드는 거죠. 이게 현실화되면 지금의 미용 시술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4%가 증가했고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광객 수는 1238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 동기 대비 107.9% 수준으로 완벽히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국에서 쓴 의료비는 약 1.2조 원입니다. 이건 또 전년 대비 84%가 폭증한 건데요. 이 돈의 62.7%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피부과에서 43.8%가 나왔고요. 성형외과에서 18.9%가 나왔습니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가 몰린 이 강남이 이 전 세계의 뷰티 성지가 된 것입니다. 자, 나라별로 보면 더 재밌는데 환자 수 1위는 일본이고요. 2024년 기준 37.7%를 차지했고요. 이제 OTT로 K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연예인들의 피부에 감탄하고 그 비결을 찾아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큰 손은 중국입니다. 1인당 이 씀씀이가 다른데요. 전체 의료 관광객이 한 번 시술에 평균 45만 원을 쓸 때 중국인은 90만 원으로 2배를 쓰는 겁니다. 이제 2025년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죠.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피부과로 가는 수요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미용기기 의료산업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근데 2025년 하반기 들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관광객 수 증가 효과를 좀 기대한다면 2025년 연말 4분기나 2026년 상반기에는 다시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기도 한데요. 미중 갈등이 해결되든 악화되든 중국인들은 계속 한국으로 올 겁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양에 있는 미국인이나 등등도 이 한류에 의해서 계속 올 겁니다. 인간의 늙기 싫다는 이 욕망은 관세와 상관없이 계속될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흐름도 알았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 모든 기업이 똑같이 성장하진 않을 겁니다. 진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기업이 이 과실을 독차지할 건데요. 자,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볼게요. 종목 추천이기보다 함께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으로 봐주세요. 자, 오늘은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아스테라시스, 한스바이오메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마리서치입니다. 이 회사는 리쥬란 하나로 시장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킨부스터 하면 리쥬란이라는 게 거의 공식이 되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를 함께 살펴봤죠. 단순히 이제 관광객 증가로 끝날 게 아니라 중국인들은 한 번 시술에 평균 90만 원을 쓰고 일본인의 2배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술이 바로 스킨부스터입니다. 그중 리쥬란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웨이보에서 리쥬란을 검색하면 수백만 건의 후기가 나오고요. 이미 브랜드가 각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 효과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디테일이 결국 투자 성패를 가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1위라는 건 엄청난 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 CE, MDR 승인을 완료했고요. 까다로운 의료기기 규정을 승인받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 시장도 차근차근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쥬란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활용해서 화장품, 톡신, EBD 기기까지 확장하고 있고 거의 뷰티 업계의 삼성전자가 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분기에 지금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아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4분기부터는 중국인 입국 효과 또는 유럽 수출로 성장세 전환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휴메딕스입니다. 원래 필러 수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특히 브라질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스킨 부스터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해서 LNC 바이오의 인체 조직 스킨 부스터, 엘라비의 리투오의 유통을 맡았습니다. 이걸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동시에 리쥬란과 유사한 PN 성분의 자체 제품 벨피엔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출시가 목표고요. 필러 수출로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신사업으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장착한 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는데 4분기부터 혹시 이제 필러 수출 회복과 이 엘라비엘 리투오 매출도 이제 좀 본격화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스테라시스입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강소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주사제가 아니라 EBD, 즉 미용기계를 만드는 곳입니다. 특히 초음파, 고주파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데 쿨링 기술이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시술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건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모멘텀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에 이 고주파 장비 그리고 2026년 중반에 이 초음파 장비의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전형적인 강소 기업이고요. 네 번째는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인체 조직 이식제, 특히 인공 유방 보형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과거에 제품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인체 조직 기반의 ECM 스킨 부스터 셀러 DM을 출시하며 고성장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는 주력 제품이었던 인공 유방 보형물을 재출시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와신 상담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리스크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보상도 클 수 있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가진 기업입니다. 과거 벨라젠 관련 소송 이슈와 지분 매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제품 출시와 주력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 뷰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다는 건데요. 화장품을 바르던 시대에서 필러와 톡신으로 주름을 지우던 시대를 지나 이젠 스킨 부스터로 피부 세포 자체를 되살리는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더욱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주목받아서 우상향이 나왔지만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원본 데이터는 외국인 관광객 방한 수를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계속 살아있다면 만약에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아스테라시스, 한스 바이오메드, LNC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눌리더라도 계속 부각받을 수 있는 시장 흐름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기업들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경쟁과 혁신이 결국 뷰티 산업 전체를 또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신가요?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아스테라시스, 한스 바이오메드 등 이 중에서 골라서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점도 궁금합니다. 함께 댓글로 서로의 관점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뷰티 산업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양질의 정보, 돈 되는 정보, 그리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